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장마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 정혜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죠. 네, 전국이 장마의 영향을 받아 지난 5일에는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는 여름철 직전 한반도 근처에서 생기는 독특한 기상 현상입니다. 온도차가 큰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진하고 또 습기가 많은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남하에 장마 전선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 종료 시점과 강수량을 예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없어진 뒤에도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내리면서 그 기간과 예상치 자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마는 통상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 기간이 연평균 보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지만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장마 전선도 일정한 주기로 이동하지 않고 양쪽 고기압 세력에 의해 남북으로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 장마의 특징인데요. 이로 인해 집중호우와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사실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장마철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주의 사항과 점검 사항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한반도 장마의 특징 그리고 대비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는 남쪽의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과 북동쪽의 차가운 오호츠크의 기단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시작됩니다. 보통 장마 전선은 우리나라 동서로 길게 자리를 잡는데 두 기단 모두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를 동반합니다. 우리나라는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약 한 달 정도 두 기단의 세력 다툼이 지속되는데요. 북태평양 기압의 세력이 우세할 때는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북상하게 되고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세할 때는 남하하게 됩니다. 장마전선은 7월 하순까지 남북 진동을 하면서 국지성 호우를 뿌리다가 8월 이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8월에는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우리나라는 장마에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엘니뇨가 소멸하면서 3년 만에 장마다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7월 시작부터 활성화한 장마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일주일 넘게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장맛비가 이어졌고 충청과 전북, 경북, 강원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호우가 지속된 이유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이 두 세력이 팽팽하게 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먼 남해에서 1호 태풍이 만들어지면서 그 앞자리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주변으로 유입된 것도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흐트러뜨리거나 또는 장마 전선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장맛비 형태가 한 번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마철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면 우선 하천변으로 나가지 말고 주차 한 차도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큰 곳에서는 대피 장소나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급약품, 또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호우로 집을 떠나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도 내려놔야 합니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건축물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안전 점검을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집과 집 주변 하수구, 배수구도 미리 점검을 해야 역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로 농촌 피해도 많았는데요. 농촌에서는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미리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만 호우가 내리고 있을 때는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이나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YTN은 실시간 날씨 정보를 시청자에게 정확하고 또 빠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시간 현장에서 기상캐스터가 현재 날씨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요. 또 스튜디오에서는 캐스터가 알기 쉬운 그래픽을 사용해서 호우 상황과 예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 전문 기자가 호우 원인과 장마 전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장마철 호우 대비와 대처 요령을 리포트로 제작해서 전하는 등 보다 정확하고 또 실용적인 뉴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날씨 변화가 무척 큰 데다 태풍의 북상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장마철은 특히나 YTN 날씨 정보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장마철에는 침수 피해 외에도 다른 위험 요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장마철이면 붕괴와 낙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안이 내려앉은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은 큰 위험 요인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심에서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땅이 언제 어디서 꺼져 내릴지 모르니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싱크홀로 인한 위험 사항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싱크홀은 석회암이 물에 녹아 구멍이 생기는 지질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노후된 상수관과 지하수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싱크홀의 80%가량이 난개발이나 부실공사 같은 인위적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철저한 집안 조사로 인한 안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싱크홀의 발생 원인과 또 안전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싱크홀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영 기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싱크홀은 정말 말 그대로 땅이 가라앉아서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싱크홀은 원래 자연현상을 표현한 용어였습니다. 멕시코나 베네수엘라 등에는 대규모 석회암 지대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석회암은 물에 잘 녹죠.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 지반이 녹으면서 지하에 큰 공동이 생기게 되고 이 공동이 내려앉게 되면서 거대한 웅덩이를 만듭니다. 이를 싱크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도심에도 싱크홀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지질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난개발과 노후 수도관 등이 작용한 것입니다. 우선 도심의 싱크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잦은 싱크홀 원인은 바로 상하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수돗물 유출인데요. 상하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주변 토양에 스며들게 되면 토양이 갑자기 약해져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빼쓰거나 또 난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인데요. 지하수는 지층의 빈 공간을 흐르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땅속에서는 2.5m 깊이로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깊이 25m의 안반층에는 10기압이 또 250m 지점은 100기압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누르는 압력을 지하수가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과도하게 빼쓰게 되면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누르는 압력을 버티지 못해서 지하 공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층 지각의 싱크홀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하 공사를 너무 많이 해 지하수가 균열로 빠져나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도심 싱크홀은 예측이 어렵고 또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엄청난 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싱크홀로 떨어지거나 또 지나던 차량이 빠져서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거대한 싱크홀로 주변 건물이 붕괴한 이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장마철에는 싱크홀 발생이 잦아집니다. 이 물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토양을 더욱 무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특히 공사장 주변이나 도로를 지날 때는 싱크홀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에서는 싱크홀 사고 보도는 물론 원인과 대책 마련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싱크홀 방지 대책으로 대규모 공사 관리 강화, 노후 하수관 교체, 또 지하 통합 지도 작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중 노후 하수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약한 집안은 지하 수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린 국지성 호우로 서울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도로가 땅으로 꺼지는 싱크홀이 속출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 계획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또 심도 있는 싱크홀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엔 장마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타워에 대한 고두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물이 부족했던 것을 떠올리면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가 매우 반갑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 달 넘게 내린 비 때문에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망가지고 각종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힘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데요.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자연이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가 병들어가면서 우리 사람들의 생존도 위협받게 되었는데요. 이지사이언스에서 소개한 녹색 기술을 통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된 이지사이언스는 극심한 환경오염이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대두된 저탄소 녹색 기술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탄소 녹색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운을 뗀 후 우리나라의 전통 녹색 기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통 가옥의 마루 및 통풍구라든지 집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마당의 연못 등 다양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를 설명하면서 실제의 모습을 담은 화면과 해설사의 설명, 성우의 부연 설명 등이 잘 이루어져 시청자들이 실제 전통 가옥에 접목된 선조들의 녹색 기술을 직접 경험하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노력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일 텐데요.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버리게 되는 돌을 모아 돌담을 쌓았다는 장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극심한 환경오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우리 세대들에는 너무 먼 남의 이야기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통 가옥에 관한 설명 이후에 전개된 풍력, 태양열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가파도나 울릉도와 관련한 장면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좋았지만 이러한 모습과 함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정보를 곁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중반 이후에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탄소 생활화에 관해 설명한 만화를 삽입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지 않는 등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구성한 점은 다양한 연령대 시청자들이 무리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지사이언스는 요약과 정리뿐 아니라 탄소 성적 표지라는 유용한 제도를 함께 제시해 주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만들어질 때 배출된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 탄소 성적 표지 제도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시청자들을 배려해 자세한 설명과 실제 제품에 표시된 예를 보여주어 매우 좋았습니다. 탄소 성적 표지에 관한 설명 중 해당 제도가 강제성을 가진 필수가 아닌 기업의 선택에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대상이 일반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에 이득이 되는 의견을 내고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지사이언스는 대상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의 포맷과 내용, 전개 방식 등이 양분화되었던 기존의 과학 프로그램과 달리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과학 이야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지사이언스는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재미있는 코런을 마련하였습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가볍게 지나가기 쉬운 생활 속의 궁금증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짧은 코너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전거 바퀴 펑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 앞선 녹색 기술에 대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 방송분의 10분의 1 수준의 짧은 코너이지만 주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다루어 주었더라면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함께 시청자들의 몰입, 흥미 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기상 정보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북상하는 태풍과 많은 비를 뿌리는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방송 중에 기상 정보가 짧게 전달되고 있지만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청자가 접할 수 있는 특별 방송이나 별도의 뉴스 세션을 통한 재예보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필요성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호우와 태풍 네파탁의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한 뉴스 속보는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기상 정보를 정확하게 예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상청 직원들의 체육대회 당일 꼭 비가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상청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기상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보원이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기상 정보의 쌍벽을 이루는 기상청과 K웨더 등을 모두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객관적인 기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K웨더 전문가와의 전화 인터뷰 동안 자막으로만 전문가의 전망이 전달되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뉴스 정보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문가의 전망을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태풍의 이동 경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도식 등이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파도가 높은 부두나 산사태 장면 등 실제 기상 정보에 비해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료 화면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명확한 그래프 등이 사용되었다면 시청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이나 재해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구분되고 있는데요.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등은 자연재해로 명시된 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자연 그 자체의 영향력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로 발생 시점이나 규모 등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뉴스의 기상 정보는 매우 정확한 정보라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요. 특히 재해 가능성이 있는 보도의 경우에는 어떤 정보보다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재해를 인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 보도의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한자 표기가 필요한 자막이나 자막에 나타난 수치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영부동산 펀드 환매 중단, 파운드화 급락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영국을 한글 영과 한자 영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했는데 한글로 표기한 영부동산은 가독성이 떨어져 보이므로 한자가 포함된 영부동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남경필 지사 연정 성과 과장 발언 지적이라는 기사는
본 뉴스의 배경 또는 전말을 모르는 시청자들이라면 연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므로 한자를 병기해 준다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환강댐 또 무단 방류, 수공 아닌 듯이라는 스크롤 자막이 표기됐는데 수공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공작전이라는 군사 용어로서 물길을 끊어 급수를 막거나 많은 물을 끌어다가 침수시켜 공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자를 병기해 주는 것이 친절한 자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울산 지진, 일본 내륙 지진 여파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울산 앞바다 동쪽 57km 부근이라는 울산 지진의 진앙지 위치 표시 자막이 나왔는데 57km가 아닌 52km의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북환강댐 또 무단 방류, 수공은 아닌 듯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내용 자막으로 군 환강댐 방류, 수공 가능성 자가로 표기했는데 이 경우 가능성 자가는 적거나 낮아가 더 어법에 맞는 표기로 여겨진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건강, 의료정보 방송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욕구와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방송 매체는 건강 의료 관련 정보 방송 편성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편 채널이 나오면서 건강 의료 관련 정보 방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건강 의료 정보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시청자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고자 연예오락적 구성으로 제작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상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보다 시청률을 의식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인과 연예인 패널 중심으로 민간요법 사례들이 소개된 다음 영양사나 전문가 패널이 보충 설명을 하는 진행 형식으로 개인의 체험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것처럼 오인되기 쉽습니다.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과대 포장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식품이나 건강 보조식품이 의약품처럼 혼동되게 효능과 효과를 과대 표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 관련 식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품이나 협찬주에게 유리한 내용을 소개하거나 상품의 기능을 시연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부당한 광고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 행위를 소개하면서 불법 광고 효과를 유발하는 문제입니다. 의료인들로부터 수술이나 성형시술 지원을 받고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가 하면 시술이 잘된 부분만 강조해서 시술 능력이 과대 포장되어 의료진과 해당 법원의 불법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집중심의한 결과 85건의 심의규정 위반과 법정 제재 처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각 방송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건강의료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 시청자들이 전문적으로 선별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므로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식료품이 특효가 있다고 방송되면 바로 그 다음 날로 시중에는 그 식료품이 불티나게 바닥이 납니다. 방송의 영향력으로 시청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적인 현상입니다. 그동안 방송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심의 규정과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건강의료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로 국민들의 건강이 보장돼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